저는 이제 언더나무라는 기업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은 이제 기술 기반 비즈니스들의 마케팅과 디자인을 도와드려서 저희가 유일하게 보는 KPI가 매출 발생입니다. 매출 발생을 단 하나의 목표로 삼고 저희 고객사분들의 디자인과 마케팅을 도와드리는 그런 기업을 디지털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마케팅 세일즈, 자동화, 그리고 디지털 전환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CRM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CRM이라고 함은 이제 고객 관계 관리라는 건데요. 아마도 좀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 대부분의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혹은 어느 회사나 어느 실무를 보고 있는 분들도 간단한 형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CRM을 진행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재밌는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문제는 좀 해보겠지만 수사는 계속 갈 생각 같더라고. 네 당분간은 잘 좀 숨어 있어라. 해방이 이거 최고의 악질 검사를 안 갑니까? 전라도 새끼들도 금방 때문에 전부 다 없애려고 있고. 아니 살다 씨발 돈 싫어하는 놈 내 처음 봤어. 우리 진짜 이러다가 뭐 달리기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게 뭔지 아나? 이게 바로 10억짜리 전화번호부야. 10억짜리. 엄마들 날 절대 못 잡아라. 내가 한번 봐라. 네,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 이 10억짜리 수첩입니다. 10억짜리 수첩. 이 수첩 안에는 무슨 내용들이 담겨 있길래 10억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뭐 단순히 이제 고객들의 혹은 본인이 알고 있는 지인들의 연락처뿐만 아니라 더 깊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분이 타는 차, 이분이 뭐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이분이 자주 가는 카페, 뭐 좋아하는 술, 본인이 영업을 하고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들이 전부 다 수첩에 담겨 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CRM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수첩에다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기록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계약을 성사시켜야 될 때마다 마케팅을 하고 세일즈를 해야 될 때마다 여기에 있는 자료들을, 데이터들을 꺼내 쓰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익숙한 화면이죠. 엑셀. 아마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렇게 엑셀을 통해서 본인들이 이제 의사소통하는 고객처나 아니면 관계자의 연락처들을 이렇게 전산화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이 엑셀을 파일을 통해서 파일의 형태로 공유를 하게 되면 이제 구성원들의 각자 컴퓨터에 파일 형태로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어느 부분이 최신이고 어느 부분이 변화된 업데이트된 엑셀 내용인지 연락처인지를 모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CRM이라는 거는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의 약자인데요. 한마디로 직역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객 관계 관리이지만 이 오른쪽에 볼 수 있는 도표와 같이 나의 기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잠재적인 고객들이 다가왔을 때 일련의 활동을 통해서 페인 커스터머, 돈을 지불하는 고객으로 전환을 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이 고객들이 나의 회사의 구성원이 아닌 이런 고객들이 직접 시장에 나가가서 다른 고객들을 올 수 있게끔 프로모션을 하는, 직접 이제 열정적으로 이 회사의 제품이 좋다, 이 회사는 비전이 좋다, 난 이래서 굉장히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이 있었다라고 열렬히 홍보를 해서 기업으로 끌어오게끔 하는, 그래서 매출이 점점 발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그 일련의 시스템을 고객 관계 관리라고 요즘에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CRM의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제 마우스 포인터로 보이는 이 부분이
이제 고객과의 접점 부분입니다. 이제 이 도표 같은 경우에는 좀 B2C 관련된 이제 CRM의 프레임워크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고객과 그 다음에 랜딩 페이지, 뭐 홈페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고객 지원, 평가, 그 다음에 퀴즈, 뭐 서베이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고객과의 접점을 만들어내고 이 접점에서 끌어당긴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화를 한 다음에 통계와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기업 내부에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겁니다. 그런 인사이트들이 기업 내부에서는 세일즈나 마케팅 활동에 적용이 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장바구니에 이게 뭐 2시간 정도, 2일 정도 있었는데 이 2일 동안 있었던 분들은 보통 장바구니를 나중에 까먹고 안 사더라 라는 인사이트를 얻었으면 그 이틀 장바구니 안에 그 아이템이 담겨 있는 이틀 안에 승부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회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럼 이틀이 되기 전에 하루 정도쯤에는 내가 어떤 푸시 메일을 보내는 겁니다. 혹은 어떤 푸시 SMS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 정도 장바구니에 담긴 지 하루 정도가 지났는데 우리가 10% 혹은 20%의 쿠폰을 보내주겠다 해서 구매를 촉진을 시키는 겁니다. 혹은 이메일을 보낼 때 이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좋은 리뷰들 혹은 이 제품에 대한 튜토리얼 등을 통해서 이 제품의 구매 결정에 일어나기 위한 유용한 정보들을 이런 구매 가망 고객한테 푸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0% 20% 기업이 마진을 손해를 보더라도 이 이틀 후에는 장바구니에 있는 걸 까먹고 구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더 수익을 빠르게 창출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도식화를 하면 이 커스터머 고객들과 그다음에 이제 장사를 하려고 하는 컴퍼니 사이의 인터랙션 접점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콜렉션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아날리틱스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어내고 그리고 이 인사이트를 통해서 이 회사가 고객을 상대로 하고자 하는 어떤 활동에 어떤 그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과의 접점에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는 전화 통화 내용들이 있죠.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콜센터가 아니더라도 이제 중소기업에서 영업을 담당한 전화를 해서 영업을 하는 담당자가 이제 하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일반적으로는 웹사이트, 그다음에 이메일, 그다음에 혹은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하는 미팅에 대한 내용들이 전부 다 고객과의 접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접점에서 발생한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름, 이메일뿐만 아니라 여기 이후에 뭐 엑셀로 치면 여러 가지 그 행렬에서 열이 많이 생길 수도 있겠죠. 뭐 어떤 차를 타는지, 뭘 좋아하는지, 그 다음에 평소에 구매 습관은 어떤지에 대한 어떤 특성들을 계속 열을 통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이 고객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는 팩터들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팩터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이 혹은 다른 기업들이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할 때 조금 더 타겟팅을 해가지고 세일즈와 마케팅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객 풀이 10명일 때는 회사 한 명, 대표 한 명이라도 마케팅과 세일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홈페이지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칩시다. 그럼 갑자기 내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10,000명, 10만 명이 늘어날 때는 그때는 이걸 어떻게 관리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DB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10만 명의 가망 고객들이 생겼을 때 이 중에서 우리 회사가 마케팅과 세일즈 역량을 집중시켜서 판매까지 일어나는 그 전환을 집중해야 될 타겟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10만 명, 100만 명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제품과 서비스에 관심이 있을 법한 혹은 구매를 할 법한 사람들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특성들, 이 컬럼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 추려내는 겁니다. 10만 명에서 뭐 차가 있는 사람, 그죠? 만약에 차량용 방향제를 판다면 차가 있는 사람, 뭐 10,000명으로 줄이고 그 중에서 뭐 이런 사람, 1,000명, 100명
줄인 다음에 내 기업에서 만약에 세일즈맨이 10명이라면 이 10명이 10만 명이 아니라 100명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게 이 CRM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CRM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뭐 어떤 여러 가지 통계들을 보고 인사이트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일즈 자동화라고 해서 이제 점점 필터링 했을 때 10만 명에게 보내는 이메일과 그 다음에 좀 줄였을 때 10,000명에게 보내는 이메일, 그 다음에 실제로 홈페이지 와가지고 이 제품 상세 페이지를 오랫동안 보고 간 사람 100명이나 1000명에게 보내는 이메일이 조금씩 더 나뉘어져야 되겠죠. 이걸 세그멘테이션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 이메일을 보내는 활동들 혹은 SMS를 보내는 활동들을 이 소프트웨어들을 통해서 세일즈를 자동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기능들도 요즘은 가지고 있습니다. 마케팅 자동화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왜 CRM이냐? CRM이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가장 핵심만 말씀드리면 고객 중심으로 이 회사 프로세스가 혁신이 된다는 점입니다. 고객의 데이터를 그냥 단순하게 수집하는 거를 떠나서 이걸 관리와 분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에 따른 이제 데이터에 기반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걸 행동에 옮기는, 즉 세일즈와 마케팅 행동에 옮기는 일련의 과정을 고객 중심으로 세울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는 회사에서 가설을 세우죠. 이런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다. 20대의 남자, 그 다음에 뭐 카페에 많이 가는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좋아할 것이라는 가설에서 시작해서 세일즈와 마케팅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낭비가 되죠. 하지만 이런 고객 정보를 계속 수집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내가 어느 때에 적재적소에 어느 누구에게 접근을 해서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해서 이 세일즈 딜을 클로즈할 것이냐, 계약을 성사시킬 것이냐, 혹은 판매를 이뤄낼 것이냐는 이제 이 두 가지 큰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CRM은 언제 도입하시는 게 좋을까요? 국내 CRM 활용 기업은 6%라고 합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이게 중소기업의 도입률이 OECD 평균의 절반 이하고 최하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1000명 이상, 500명 이상 점점 기업의 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CRM을 도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이제 지역 사회와 그리고 우리 한국의 경제를 이제 이루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될 텐데 아직까지 이 이제 활용 기업이 이제 빈도가 굉장히 저조하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그 중소기업들 혹은 기업들에게 스타트업들에게 임플라이하는 건 뭐냐? 이 CRM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이 나머지 6%라고 하는데 다른 기업들에게 차별성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나 CRM 같은 거에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 해제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CRM을 도입하는 시기는 제가 이제 장표에다가 보여드린 것처럼 엑셀에서 이 CRM 소프트웨어로 갈아타야 되는 시기는 지금 당장 바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이 CRM을 도입해서 그 여러 가지 성공 사례가 있을 텐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굉장히 익숙한 쿠폰이죠. 카페에 가면은 보통 찍어주는 10잔을 사면 한 잔을 무료로 준다는 그런 쿠폰인데 이거를 2014년에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다른 스타벅스는 한국에 있는 게 아니죠. 원래 이제 해외 기업인데 다른 해외 기업의 본점에서는 시도하지 않던 거를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이제 이런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선도해서 이 스탬프를 디지털 공간 앱으로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경쟁업체들이 스탬프 찍어주는 이 아날로그 방식의 운영을 디지털화를 통해서 이 쿠폰을 찍어주는 거지만 표면적으로는 이 쿠폰을 찍어주면서 앱에 가입을 시키면서 이 고객의 정보가 스타벅스 코리아가 활용할 수 있는 그 CRM을 도입한 효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은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들의 숨은 니즈를 발굴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이제 제시를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실적이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죠. 이 CRM CRM 시스템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그 다른 서비스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중에 유명한 게 사이렌 오더나 드라이브 스루 패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CRM 시스템을 도입해서 결제 편리성에 대한 강렬한 니즈를 포착했기 때문에 도입된 서비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핫했던 이 제주 스타벅스 시그니처 음료도 마이 스타벅스에서 리뷰, 고객 데이터를 통해서 제주스러운 경험을 찾는 니즈를 발굴했기 때문에 탄생한 메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성공사는 유한 킴벌리인데요. 출생률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유아용품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데 이 디지털 역량 강화, CRM 도입을 통해서 이제 자사몰 회원수가 47% 증가하고 신제품은 2,000종 넘게 출시하는 그런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 자사몰을 구축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조금 더 자체적으로 이제 애퀴지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요. 이 채널을 통해서 맘큐라는 채널을 통해서 소비자 조사와 신제품 테스트에 적극 참여를 유도했고 3년간에 걸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고객들의 의견이 실제 상품 기획에 모니터링이 되고 반영이 되는 그런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회사 타입에 대해서 이 타입에 따라 CRM이 도움이 되는 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모든 회사에 CRM이 도입될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엑셀 파일별로 고객 리스트와 뭐 세부 사항들이 담겨 있다면 담당자마다 다 데이터들이 다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이제 싱크를 하는 과정에서 메일이 몇 번씩 주고 받아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타임라인대로 이 컨택 리스트를 볼 수가 없는데 이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 그러니까 하나의 단일한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회사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이제 베네핏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B2C 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채널 IO라고 하는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CRM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신속하게 CS에 대응할 수 있고 B2C 기업에 한해서는 그리고 고객 행동 양식과 패턴의 이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B2B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세일즈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크죠. 세일즈를 해서 계약을 성사시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긴데 이거를 이제 파이프라인화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객사와의 계약을 단계별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미팅 약속이 지금 정해졌고 뭐 계약서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퀘오테이션 견적서가 왔다 갔다 했다는 내용들을 이제 단계별로 나타나서 계약 단계에 따라서 구매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를 이 고객사들한테 적재적소에 제공함으로써 혹시나 있을 계약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허들들을 적재적소에 이제 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CRM이 각 직군별로 하는 베네핏들이 있는데요. 영업사원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 트래킹과 알림 기능들을 통해서 내가 이메일로 계약서를 보냈을 때 이분이 이메일을 열어봤는지 그 다음에 이메일에 있는 어떤 계약서를 열어봤는지 얼마나 길게 열어봤는지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팀 리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고객처와 다양한 계약들을 이제 진행하면서 굉장히 섞일 수가 있는데 이걸 파이프라인화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케터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채팅이나 아니면 챗봇 등을 통해서 좀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고객의 정보나 아니면 고객처의 정보를 이제 자동화해서 수집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관리자 입장에서는 영업 사원들이 혹은 마케팅 부서가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리포트 형태로 퍼포먼스 리포트를 받아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발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그 QR코드 스캔하셔가지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받아보실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잠시 밖에 받도록 하겠습니다.